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제나라의 환공이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앞 정원에서 바퀴를 만들던 목수 윤편이 말을 걸었다.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읽고 계신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왕께서 읽는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환공이 노하여 말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감히 목수 따위가 나를 희롱하는 것인가? 만약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윤편이 대답했다. 신은 신의 일로 미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지나치게 깎으면 축이 헐거워지고 덜 깎으면 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도는 손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껴야지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제 자식에게도 말이나 글로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아들도 배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죽어버린 옛 선인들이 쓴 글도 자신이 깨달은 핵심을 글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옛 사람의 찌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황공은 기원전 650년경에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니 지금부터 2500년도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수레바퀴 장인이 무슨 책을 읽고 계시냐고 묻자 성인의 말씀이라고 대답했다. 즉 황공이 읽던 책도 그 당시의 고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윤관의 대답이 걸작이다.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고전을 읽으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다. 지금 우리 인식 역시 2500년 전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옛사람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넘어 고리타분하고 읽으면 골치 아프다라는 다소 감정적인 판단까지 덧붙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일까? 윤편은 우리에게 그 해답도 제시하고 있다. 책에 적힌 지식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 현실에 적응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내적으로 치열한 사색과 고민의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 우리는 고전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고전을 읽는다면 그 고전이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철학적인 내용을 내 사고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열심히 읽어봤자 정말 옛사람의 찌꺼기가 될 수 있다. 고전은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겪을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말하는 법, 일을 잘할 수 있는 요령, 공부하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 등 우리가 오늘날 자기 발전을 위해 읽는 많은 책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모두 고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도 요즘의 책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고 품격 있게 담겨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전의 내용은 그저 찌꺼기에 불과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앞날을 환히 밝히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고전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번쯤은 고전 읽기에 도전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도전에 실패하게 되고 고전의 붐이 일면 또다시 도전해 봅니다. 그러나 또다시 좌절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고전을 읽으면 얻는 지혜도 많다고 하니 수차례 도전해 보지만 그때마다 얼마 못 가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전이 아니더라도 읽어야 할 책들이 많다는 것에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 원어로 읽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고전 앞에 제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고전을 제대로 읽고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